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제일 신바람 난 게 조국입니다. 조국. 아, 신났어요. 신났어. 어제 우종찬 기자 구속된 다음에 막 호통을 치는데 언론사들에게. 자, 언론에 묻는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 판결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의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 피의자 보호가 언론 보도의 원칙. 아니, 본인 지금 피해자라는 게 본인이 고소한 사건 아니에요?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구속됐으니까 본인 사진 올리는 거지. 본인이 무슨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이 조국이란 자가, 자, 6년 전에 형법 만능주의 어서 사라져야, 이때는 이제 이 기자들이나 이 지식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이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막 떠듭니다. 이때는. 자,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된 후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 문란해졌냐? 주사파도 마찬가지. 주사파를 허용해도 빨갱이 청구 안 된다. 빨갱이 청구 됐죠? 지금 빨갱이 청구 됐습니다. 이제 빨갱이들이 지금 정권 다 잡았는데. 근데 어쨌든 조국의 이 당시의 입장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자. 한마디로 이제 PC나 신자파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서 고소고발 수없이 받았다. 본인이 고소고발 당한 거 별로 없어요. 논문 표절이라고 공격을 했지. 아니, 본인이 고소고발은 뭘 당했습니까? 네. 논문 표절이라고 공격도 받고 모든 게 무혐의로 밝혀진 게 아니라 이제 본인과 이제 친문재인 세력의 권력으로 서울대 틀어 막았죠. 자, 역공할 수 있지만 안 한다. 논문도 표절 혐의가 있다면 주장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들이 고소권 행사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자, 이거 완전히 지금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합니다. 여기서 체제와 공인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 형법이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 그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한마디로 조국 같은 사람 비판했다고 처벌하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것도 책까지 써가지고 책까지 써서 이랬던 자가 이제 우종창 구속됐다고 신났다고 또 이제 이젠 대놓고 나와요. 이제 조국 허위 가장보도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 아니,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고 떠든 조국은 어디로 가고 이제 뭐 그냥 문재인이 좀 봐주니까 완장 차고 지금 휘둘러 대는데 가족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가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자,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완전히 민영사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언론계를 쓸어버리겠다는 거. 자, 근데 저는 뭐 하라 이거야. 자기 자신 있으면 하라 이거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도요 지금 이거 하려면요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하라 이거예요. 유튜브들은 민법상 손해배상한다. 이번에 우종창 구속되는데 조국이 큰 역할을 했나 보죠. 또 계속 우종창 기자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 당시는 뭐야 이거 논문 표절대에서 마치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안 한 것처럼 지금 얘기 떠들었는데 이것도 거세요. 이거 제일 먼저 이거부터 거세요. 논문 표절 이거 미디어치부터 제 1순위로 거세요. 민영사를. 이게 다 건대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국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미디어치 못 건다는 얘기는 표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거는 거는 찬성한다니까요. 근데 다만 본인은 이제는 일개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민정수석에다가 법무장관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체계를 흔들었던 사람인데 그럼 자기의 피해 구제한다고 지금처럼
최강욱이 막 김세윤이 이렇게 엮여 있으면은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은 우종창이 구속됐을까요?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가 아니면은 우종창 구속됐겠냐고요. 지금 권력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의 권력자이자 핵심 측근이, 그것도 법무와 사법을 담당했던 사람이 언론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번에 우종창 기자가 구속된 그 사건들이 재현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판사와 뭐 검사 또 최강욱이가 안 만나는 법 있어요? 또 조국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이가 그 검사나 판사 안 만나는 보장 있어요? 완전히 이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하여튼 그래도 좋으니까 미디어 취재에서 제일 수는 걸라고요. 그거 좋으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조국 대해서 딴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표절 문제 말고 딴 얘기한 거 없으니까. 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 친문 좌익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커밍아웃 하는데, 물론 뭐 최장직 교수는 노무현 때부터 이제 노무현을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은, 근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요, 최장직 교수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런 논리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보세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을 기대했다지만 위기에 처했다. 왜? 운동권들과 촛불에 나온 빠 세력이 결합하면서 정책 실패해서 왔다.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문빠 세력이 민주주의를 후퇴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 언론 보세요. 한국 언론 지금 언론인들 막 감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도하는 거 뭐라고? 지금 KBS. 언제 KBS가 저렇게 특정 계파에 줄 서서 저런 대형 오보를 낸 적 있습니까? KBS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마구잡이 오보를 내보내고 막 나가는 수가 있었을까? 자, 이때 말이에요. 촛불 시위 이후. 이때 촛불 시위가 근거가 됐던 언론 보도 중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하나라도 있었냐 이거. 그러면은 그 당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근거가 됐던 언론 보도가 상당수가 거짓말이라 그러면은 촛불 시위 당시에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광기 어린 정신병적 증세였는데, 그 광기 어린 정신병을 기반으로 집권한 문재인 쪽이 정신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독가수 이론이라고 애초에 썩어 빠진 사료를 먹고 큰 개돼지가 제정신 차린 개돼지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럼 최장집 교수 입장에서는 촛불 시위 나오는 이때 당시 딴 걸 떠나서 언론 보도만 얘기하라고요. 언론 보도만. 태블릿 플러스 표해가지고 지금 다 거짓 아닙니까? 그런 거짓 언론 보도를 사료로 먹고 나온 개돼지들이 정상적인 개돼지가 되겠냐 이거. 그게 아니라면요, 최 교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그렇게 건강했던 한국 언론,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고 정확한 보도했던 한국 언론들이 왜 갑자기 3년 만에 쓰레기가 되고, 그때 그렇게 건강했던 촛불 든 사람들이 왜 갑자기 개돼지가 됐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미 그때 끝이 났다니까요. 그때 더 먼저 얘기하면 광우병 때부터 문제가 된 거고, 광우병 때부터 계속 거짓 난독이 누적돼서 폭발한 게 바로 박근혜 사기 탄핵의 촛불이고, 그 더러운 사료를 왕창 먹고 나온 게 문재인 권력에 기댄 개돼지들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적폐청산을 내건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인 일방,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씁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적폐청산을 실패한 이유는 크게 잘못한 거 없는 정권을 쫓아내고 대통령을 감옥에 넣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150명을 억지로 감옥에 넣다 보니까 그게 실패한 거지. 뭘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때 감옥 들어온 사람들 거의 다수가 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가 아니고 거짓 사기를 일삼았던 조중동이죠. 친문 좌익 플러스 사기 선동했던 조중동이 손을 잡은 사회적 대야합, 거짓 사기 대야합, 탄핵 정치 동맹 성격.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내니까 이게 완전 쓰레기들의 야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최량직 교수는 굉장히 건강한.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지금 책에서는 조중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중동? 그렇게 건강했던 이 탄핵 정치 동맹이 문재인이 하나 때문에 4년 만에 무너진다고요? 이거는 뭐 노무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던 거니까, 시민운동 출신들이 대거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했었던 거죠, 이거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글쎄요, 어차피 문재인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은 문재인에게 줄선자들, 검사, 판사 뭐 싸그리 다 그냥 드러내야 되는데, 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행태가 문제죠. 별 잘못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까지 잡아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채널A 기자, 뭐 우종창 기자나 저는 어차피 탄핵 반대했으니까 애초에 그런 건 다 각오하고 있던 사람이고, 별거 아닌 함께 그 탄핵 동지에 먹었던 사람들까지 구속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친문 좌익들 내에서 왜 대한민국이 망했을까를 고민할 때요, 무조건 탄핵과 그 이전인 광우병까지 같이 봐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상한 분석이 나와요. 아주 이상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2016년 촛불 세력이 문재인 하나 때문에 다 타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이 지금 너무 설치는데, 그 박원순까지 날라가서 내년 재보선 때, 야, 경기지사까지 선거 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좀 살려줬더니 뭐 신나서 지금 뭐, 이래서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대권 때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낙마할 것 같은데. 정청래, 이 친문의 이제 돌쇠죠, 돌쇠. 친문 지정의 돌쇠죠. 이재명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후보 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가 뭔데 까부냐 이제 뭐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이 건 이전에 무슨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그 법에 대해서 입법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의원들 30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야,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거 대법원 그거 좀 이제 무마시켜줬다고 이제 완전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릇이 있다는 게, 안 되는 자는 경기지사를 시켜도 안 되고 서울시장 시켜도 안 되는 건데. 그 대법 무죄 나왔으면은 그게 말이 무죄지. 그거 누가 봐도 정책으로 봐준 건데 자숙을 해야지. 어따 대고 국회의원 입법부 대표하는 300명한테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입법하라고 경기지사 따위가 하려면은 차라리 경기도 국회의원들한테만 하던지, 아니면은 저기 민주당 쪽만 하던지 300명 전체한테 보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벌써 대권 행보한다?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또 한 번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이번에 그냥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재명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같은 스타일이 나요. 이 돌쇠 같은 스타일이.